더 막 몰려올 것 같지는 않으니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제가 일단은 네, 시작을 할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는 와글와글 iOS이고요. 뭐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평소에 저녁에 저희가 여기 디코에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조잘조잘 떠드는데 그 얘기 중에 재미있어서 와 이거는 다른 사람들하고도 얘기해줘요 라고 제가 보통 부탁을 드려가지고 이렇게 저녁에 모여서 한번 더 그냥 그 이야기에 대해서 좀 더 다시 똑같은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때 안 했던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보통은 그때 얘기했던 분과 뭐 제가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그분이 좀 더 알려주고 싶은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막 나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아야 돼 이러지 않으셔도 되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은 편하게 물어보셔도 괜찮고 그 다음에 오늘의 주제는 오늘의 주제는 안지훈님이 이제 주제와 함께 본인 소개를 해주실 겁니다. 그쵸? 이거 리액션 한 거 배웠는데 잠시만요. 네. 와 이렇게인가? 네. 아, 와 오, 해주시죠.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iOS에서 다시 돼요. 긴장이 나와요. 네. 뭐 편하게 하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안지현이고요. 저는 지금 iOS를 시작한 지는, 공부를 시작한 지는 이제 2년, 3년 됐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써야 되나요? 알려주고 싶은 거 있으면 알려줘도 돼요. 혹시 나이 물어봐도 되나요? 네. 저는 지금 20살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와, 이제 20살이 된 거죠? 네, 이제 20살 됐습니다. 와, 술 먹어봤어요? 아, 먹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무슨 얘기 해주실 거예요? 오늘은 스위프트로 이제 블로깅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좋아요. 화면 공유 혹시 해주시나요? 네, 아니면 알겠습니다. 화면 공유를 해주셔도 좋고 뭔가 말로 해주셔도 좋고 저번에 뭔가 그 시각적 자료가 좀 있는 것 같아서 네 화면 공유해 주셔도 좋아요. 네, 잠시만요. 아홉 명이니까 우리 이제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딱 10칸입니다. 오, 아, 발표 자료를 만들어 오셨군요. 그렇습니다. 네, 해주시죠. 네, 와, 알겠습니다. 와그러그 iOS에서 이번에 스위프트만 알아도 블로그를 만들 수 있다를 발표하게 된 안지윤입니다. 네, 그 스위프트 엑스코드 환경에서 웹을 개발하는 방법은 지금 대표적으로 두 가지 나뉘는데 독CC라고 애플에서 만든 문서를 만드는 거죠. 이걸로 웹을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배포에서 만든 리피라는 걸 HTML 템플릿 언어를 사용해서 웹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독CC에 대해서 정확히 이야기해 드리자면 일단 단점으로는 테마 커스텀이 불가능하고 오른쪽처럼 문서화의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배포의 립 같은 경우는 HTML 템플릿 언어로 블로그 작성에 적합하지 않고 스위프트보다는 HTML을 사용하는 것에 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배포의 립 같은 경우는 깃 이그노어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발표에서 퍼블리시라는 거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퍼블리시란 스태틱 사이트를 제너레이트하기 위해서 나온 라이브러리고 온독처럼 스위프트 UI처럼 UI 스타일을 가진 컴포넌트라는 것으로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 방법은 간단하게 홈브루에서 인수를 하든지 프로젝트를 가져와서 메이크 시켜서 설치를 할 수 있으며 프로젝트도 이제 파일을 만들고 퍼블리시 뉴를 실행시켜서
이제 간단하게 웹사이트를 준비할 수 있는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퍼블리시 런을 시키면 이런 식으로 로컬호스트에서 웹사이트를 제너레이트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글 작성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퍼블리시에서 글 작성 방법은 컨텐츠에다가 마크다운을 만들고 그것을 실행을 시키면은 자동적으로 HTML로 변환을 시키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글을 추가하는 방식인데요. 한번 내용까지 있는지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제가 작성한 태그 그리고 내용까지 작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테마가 별로라면은 직접 커스터마이징까지 가능한데요. 퍼블리시 커스터마이징 같은 경우는 HTML 팩토리로 컴포넌트를 다 조정한다거나 아니면은 컴포넌트를 조정할 때도 이제 플롯이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Swift UI 형태로 컴포넌트를 새로 작성을 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CSS를 추가함으로써 자신만의 디자인을 구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퍼블리시를 사용하고 있는 웹사이트입니다. 대포에서는 지금 블로그로 퍼블리시를 사용하고 있고 퍼블리시라는 랩을 만든 썬델 님도 지금 퍼블리시로 블로그로 운영 중이며 위아래에 있는 사람들도 두 분 다 퍼블리시를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퍼블리시가 완벽하기만 하는가? 이것도 아닙니다. 한계점이 있습니다. 퍼블리시의 한계점은 부가적 요소를 추가하기 위해서 CSS와 JS 사용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한계점이고 그리고 커스텀을 도입하게 되면은 러닝 커브가 꽤나 높아졌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점도 있습니다. 퍼블리시를 사용해보고 제가 생각하는 장점이고 스위프트 개발자에게 굉장히 친화적이며 완성했을 시 iOS 개발만큼의 못지않은 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퍼블리시를 사용 후 느낀 점이랑 그리고 제가 퍼블리시를 사용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래 스위프트로 어디까지 개발이 되나를 한번 테스트를 하고 있다가 퍼블리시라는 걸 발견을 해가지고 이걸로 사이트 제너레이터를 만들 수 있다 해가지고 한번 건드려 봤는데 이게 꽤나 유용하다고 생각이 들고 참 잘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사람들한테 많이 안 알려져 있다 보니까 이 자리를 빌려서 소개해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퍼블리시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개발을 시작할 때 처음에 뭘 배워야 될지 몰라서 이것저것 다 찾아보고 했지만 만든 후에는 진짜 많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인데요. 한 번쯤 퍼블리시를 사용해서 직접 블로그를 구축해보는 게 어떠신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와, 아하. 끝. 네, 빨리 지나가겠는데요. 네. 사실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물론 찾아보면 보이는 내용도 있고 워낙 이게 또 뭐라고 하죠? 마이너하다 보니까 그냥 소개가 되는 것만으로도 이미 적지 않은 혼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네. 뭐 다른 분들도 궁금한 게 있으면은 편하게 올려주시면 좋고 그래서 이런 거 만들었어요. 한창 그때 안지훈님이 저한테 약을 팔아가지고 제가 약에 취해서 그래 새해부터 블로그는 퍼블리시야 이러고서는 이제 내가 퍼블리시를 공부하면서 이해하면서 영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퍼뜨리겠어 하고 영상 3개 만들고 접었습니다. 저는 그 이유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한계점에 다 금방 도달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저렇게 썬델이라는 사람의 블로그도 평소에 되게 많이 봤었고 베이퍼도 본 적이 있었고 이제 보면은
아, 이거는 퍼블리쉬로 만든 거다라는 느낌이 딱 오는 애들이 있지만 반대로 그렇게 만들려면은 그 사람들이 만들었던 코드 그 레퍼지토리 가서 클론을 딱 떠가지고 그 내용들을 지우고 내 거를 넣는 거 이외에는 제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떠오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방금 보여주셨던 그게 튜토리얼 따라하면 나오는 페이지였잖아요. 처음 블로그 네네. 딱 그렇게 하고 아, 내 블로그 글 올려야지 하고 복사해서 딱 넣었는데 어, 자간과 행간이 가독성이 너무 떨어져서 그거 혹시 어떻게 음, 잡았어요? 자간하고 행간? 그거 지금 썬델에서 플래시 플러그인이 있거든요. 네. 그걸로 해서 그 플러그인 넣고 나서 그 다음에 스타일다 CSS에다가 자간 추가하는 거를 넣어야 돼요. 썬들이 그거 제공합니다. 따로. 근데 그걸 제가 그러면 적용을 못한 건 제가 삽질을 좀 덜해서 그런 건가요? 제가 그것 때문에 그 크리에이티브 윗 스위프트라는 블로그도 있거든요. 거기서 퍼블리시에서 코드 행간이라 이거 추가하는 거 봐봤는데 네. 스타일다 CSS로 따로 리소스에다 넣어가지고 처리를 하더라고요, 그냥. 음. 혹시 그 화면 같은 거 좀 보여줄 수 있나요? 네, 엑스코드라든지 잠시만요. 그리고 본인의 어떤 그래서 그 뿌듯함을 느낀 본인의 블로그도 한번 이렇게 둘러보게 해주면 약간 같이 뽕 차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저 블로그 저렇게 마크다운으로 때리면 된다고? 음, 네, 코드가 잠시만요. 이거는 그냥 제 블로그를 그냥 한번 보여줌으로써 생각하겠습니다. 근데 그냥 댓글에다 올려도 되나요? 어? 네, 댓글 저기 저 와글와글 스테이지 거기 네. 이거 네네. 뭐라고 하지? 채팅창 코멘트 네. 여기. 지금 제가 퍼블리시로 만든 블로그입니다. 이런 애니메이션 같은 것도 직접 넣은 건가요? CSS로 따로 추가를 했었어요. 이게 너무 수제 맛집 아니에요, 그러면? 수제 느낌이 좀 강하긴 합니다. 그러면 요렇게 했을 때의 어떤 사실 깔끔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서 뭐지? 그 미디엄의 글을 작성하는 것과는 또 어떻게 다른지 궁금해요. 미디엄 쓰면 되는 음, 거 아닌가? 미디엄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커스텀에 한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렇긴 하죠. 네. 그것도 있고 블로그를 만들 때 자기 자신만의 스타일로 구성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렇게 직접 만드는 게 꽤나 큰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미디엄에는 그런 부분이 한계가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퍼블리시를 사용해서 블로그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드는 궁금증은 지훈님에게 커스터마이징이란? 음, 낭만이죠? 와, 미쳤다. 진짜 개발자다. 블로그 커스터마이징이 낭만이라니. 낭만이죠, 이거. 아, 놀랍네요. 아, 왜냐면 이제 결국에 블로깅이라는 것의 본질을 생각해 보면 그 내가 공부한 내용을 정리한다, 아카이빙 한다와 남에게 공유한다, 쉐어링이 있는데 그 네. 커스터마이징은 그 두 개 영역에 다 안 들어가잖아요. 왜냐면 그거 안 그렇죠. 해도 둘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제 블로그가 블로거 구글에서 만든 블로거.com이고 그냥 구글에서 검색이 잘 되고 노출이 잘 된다고 해서 그걸로 했는데 가독성이 떨어져가지고 저는 꼭 제 블로그 글에다가는 노션 링크를 같이 넣어두긴 해요. 그래서 약간 아, 괴랄한 형태가 됐긴 했는데 좀 신박했거든요. 일단은 네. 깔끔하고 예뻤고 이것도 산 거잖아요. 저거 도메인도. 도메인이요? 네. 네네. 그래서 와, 블로그를 하기 위해서는 샀죠. 그러면은 몇 개 좀 궁금한 게 더 있어요. 네. 블로깅은 왜 해요? 음, 뭐 공부한 거나 이런 거 정리할 때도 하고 그냥 이렇게 해서 만들어가지고 올렸을 때 음, 다른 사람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거나 아니면은 제가 퍼블리시처럼
마이너한 걸 적어 놓으면은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이걸 공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서 음. 블로그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블로그가 꼭 스위프트여야 하는 이유도 있는 거예요? 원래 기터브 블로그 같은 경우가 네. 개츠비나 지킬 같은 경우는 스태틱 라이브러리, 스태틱 사이트 제너레이터가 있었거든요. 음. 근데 스위프트 개발자라는 걸 굉장히 퍼블리시가 굉장히 친화적이고 그리고 또 제가 이런 거 제가 이제 스위프트로 이제 열심히 스위프트를 위주로 이런 걸 한다라는 걸 보여줄 때 퍼블리시가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사용을 했거든요. 음. 그러면 지금 드는 생각은 이제 저는 사실 저 유튜브 글 3개만에 러닝 커브 최대치에 도달해서 와 이거 커스터마이징 하려면은 한 2시간, 3시간은 좋게 보내야 될 것 같고 그 2시간, 3시간에 다른 블로그 글을 쓰는 게 이득이겠는걸 하고 이제 탁 덮었는데 문득 드는 생각은 어 네, 템플릿이라는 건 사실 누군가의 수작업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면은 지훈님이 약간의 낭만을 좀 더 더해서 본인의 레포지토리 한 뭐 템플릿 레포지토리 혹은 레포지토리 한 6개 만들어서 여러분 이거 클론에다가 이제 여기다가 MD 파일만 꽂아 쓰시면 됩니다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아하, 노하다가 많이 들어가긴 하겠지만 추후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 플러그인으로 따로 떼가지고 네. 처리를 하면 될 것 같아가지고 한번 음. 추후에 만드는 방향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 정도면 썬데리 소고기 사줘야 된다. 네. 한국에서 혹시 다른 사람이 이 그 퍼블리시로 블로그 한 거 본 적 있나요? 어, 한국 사람 중에서는 다른 분 한 분 계시긴 했었어요. 근데 와. 물론 그분한테 지금 저기다 예시에다가 못 올린 이유가 그분한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음. 혹시 이거 사용해도 되냐고 근데 연락을 못 드려가지고 못 올리긴 했었습니다. 아니요. 계시는군요. 네, 한 분 계십니다. 네. 어차피 뭐 주소가 오픈되어 있을 테니 알고 있다면 주소라도 공유해 주시면 그것도 가서 구경해 보면 그렇구나. 스위프트 개발자의 아하. 이분이요. 아, 맞네요. 아, 그러네. 이것도 그 느낌이 있네. 올렸습니다. 음, 맞네요. 이분 저기 스위프트 UI 검색했을 때 정말 많이 나오는 그분 중 한 분. 맞네요. 느낌이 그 보더 레디오스나 그렇게 약간 떠서 움직이는 느낌이 비슷하네요. 그리고 아래에다 보면은 메이드 위 스위프트라고 적어져 있는 걸로 네. 확인할 수 있죠. 어. 근데 이게 사실 우리가 뭐라고 해야지? 개발을 하기 위해서 블로그를 하는데 결국 블로그를 하기 위해서 개발을 하는 말도 안 되는 강한 순환 참조처럼 느껴지는데 네. 혹시 그 개발 공부하는 방법에 어떤 순서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저는 개발 방법, 개발 공부 방법이라고 하면은 저는 일단 먼저 자기가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먼저 해보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순서를 짜야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개발에는 딱히 공부 방법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후후. 자기가 공부하는 방법이 맞는 길이죠. 저도 비슷한 생각을 좀 하긴 했어요. 그래서 평균의 함정으로 커리큘럼이라는 게 어쩌면 그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최근에 좀 하긴 했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도 궁금한 거 있으면은 네, 여기다가 올려주시면은 뭐 보고 하면은 이걸로 블로깅 하기 좋아요. 왜냐면 제가 처음에 이제 개발자의 그 블로그의 간지는 직접 만드는 거지라고 하면서 기억 안 나. 한 스물 두세 살 때 지킬이라는 걸 처음 썼는데 그때 막 네. 한창
그때는 깃 페이지도 아니었어. 뭐 사람들 뭘로 블로그했지? 티스토리? 티스토리로 한창 블로그 많이 할 때 막 지킬 이거는 직접 서버를 올려가지고 거기서 작업하는 너무나 멋있어 약간 이랬는데 한참 하면서 그렇구나 블로그는 글을 많이 쓰고 전달이 잘 되면 장땡이구나 이러고 예, 무너졌었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제 좀 더 사람들이 왜냐면 장벽을 느끼잖아요. 지금도 아 퍼블리시 이거 러닝 커브도 있다고 하고 굳이 여기다가 해야 되나? 뭐 미디엄 커스터마이징을 조금만 포기하면 이런데 좀 더 약을 팔아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봤을 때 엄청 미지의 영역들이 많은데도 사람들이 질문을 안 올리는 거 보면은 다 이해해서가 아니라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어서 질문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해봤을 때는 아니 스위프트로 개발했는데 배포를 했는데 블로그가 된다고? 뭐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엄청 신기하긴 했어요. 그것도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스위프트 엑스코드에서 바로 배포되잖아요. 블로그까지. 네, 그렇죠. 그거 얘기 한번 해주세요. 저 엄청 신기했어요. 이게 퍼블리시란 툴 자체에서 이제 CLI를 제공하거든요. 이게 어, 이제 런을 돌리면은 이제 한번 컨텐츠에 있는 뭐가 있는지를 탐색을 해가지고 HTML로 변환시켜준 후에 그리고 거기에 맞는 컴포넌트를 저희가 생성을 해놓으면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변환을 시켜주고 그거를 이제 퍼블리시 디플로이 시켜주면은 라는 명령어를 쳐주면은 그냥 지정해둔 GitHub 쪽에다가 배포를 해주는 형식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엄청 신기했던 게 엑스코드 빌드 스킴에다가 이제 빼기 디플로이 들어가 있는 스킴 하나 추가해 놓고 한 번은 빌드하고 한 번은 디플로이 딱 때리면 바로 블로그 그 깃 페이지에 푸시까지 되면서 블로그가 업데이트가 빡 되는 거 보고 좋긴 엄청 좋다. 진짜 엑스코드로 블로깅하고 디플로이 딱 때려가지고 올라가면 와 진짜 낭만을 찾아가는 개발자처럼 보이긴 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재밌긴 했습니다. 음, 그러면은 사실 네, 음, 저는 이거를 이제 지훈님한테 전해 들었잖아요. 퍼블리시가 좋다. 네. 혹시 이거는 어디서 주워 들은 건가요? 어, 그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어요. 여러 가지 사이트라 그리고 웹 만드는 거를 많이 찾아봤거든요. 뭐, 음, 배포에서도 만들고, 그리고 또, 그 TC 만든 레포지토리 쪽에서도 스위프트 웹이라고 있더라고요. 근데 스태틱 사이트를 제너레이트 해주는 거를 진짜 스위프트 쪽에서는 이게 제가 써보고 이게 제일이다라고 알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말씀드린 거였어요. 놀랍군요. 혹시 그러면은 이 개발 같은 거에 대해서 뭐 이런 거 한번 해봐 아니면은 이건 이렇게 하는 거라고 알려주는 어떤 멘토, 선생님 이런 사람이 있는 건가요? 저한테는 딱히 선생님은 저 뭐 알려주는 선생님은 없었고 그리고 멘토라고 하면은 애플 도큐멘트나 아니면 공식 문서 보면서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코드를 직접 뜯어보면서 공부를 하는 그런 게 멘토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와, 이거 수능 만점자들이나 하는 그런 대답 아닌가요? 교과서 네. 위주로 공부했어요. 아니 맨 처음부터 그 문서를 보면 눈에 들어와요? 저는 아직도 뭐 좀 시간이 없거나 급하거나 하면은 공식 문서보다는 블로그를 찾아보기도 하거든요. 물론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하고 공부를 위해서는 공식 문서를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그게 약간 좀 가공이 덜 된 느낌 혹은 너무 딱딱한 느낌이어가지고 좀 꺼려지는데 그 처음에 딱 개발 시작할 때 그럼 스위프트 공부도 스위프트 닷 org 이런 데서 보고 한 건가요? 어, 초반에 제가 공부할 때는 감을 잡기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를 찾아보다가 다른 사람들 블로그도 많이 보고 했는데 그러다가 결국에는 돌아오는 게 다른 사람들 블로그를 봐도 어느 정도 한계점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완벽하게 설명해 주지 못하고
이런 역할을 한다라고만 설명을 해주고 넘어가니까 그것 때문에 공식 문서를 전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그 안에 다 있긴 하죠. 다 있어서 문제긴 한데 다 있긴 합니다. 그러면은 어 그 하면서 공식 문서 보면 다 있잖아요. 근데 네네. 그러면 이런 생각도 드는지 궁금한데 다른 사람들은 왜 이렇게 안 하지? 이런 생각도 드나요? 음, 좀 약간 그 다른 그냥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만 알고 그냥 그걸로만 이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왜 이렇게 안 하지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더 깊게 파면은 이제 이걸 완벽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완벽하게 사용하고 더 코드도 깔끔하게 짤 수 있는데 왜 깊게 안 파고 이런 식으로 불편하게 하는 거지라는 생각은 조금씩 합니다. 와, 쉽지 않은데. 혹시 이거에 대한 생각을 얘기해 주실 분이 있나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긴 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처음에 애시당초 있는지도 몰랐고 이게 더 완벽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도 몰랐고 그냥 어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너무 힘들었어. 그 개념 자체만 이해하는 거로도 막 힘들었는데 아까 얘기했던 완벽한 것들까지 가야 한다라는 필요성도 못 느꼈는데 혹시 그런 걸 느끼나요? 왜냐면 공식문서 엄청 크잖아요. 네, 어, 저는 그거 처음에는 약간 그걸 뭐 왜 이렇게 생각했지 이걸 느낀 게 아니라 그래서 처음에는 작은 호기심이었어요. 이거 어떻게 생겼지 하면서 오픈소스나 이런 거를 직접 뜯어보면서 연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사용법에 대해서 더 정확히 알아가고 공식 문서를 읽으니까 그 안에 내부가 다 정리되어 있는 걸 다 보면서 제가 뜯어봤던 코드들이 그러면서 이런 방식이 있구나를 많이 봤는데 그런 거를 설명해주는 블로그도 없고 그런 깊은 걸 설명해주는 블로그도 없고 다른 사람들 코드도 봐도 거의 그 블로그 내부 그 정도 한계에서만 돌아가는 거 보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지금 잠깐 드는 생각은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그런 그런 요런 퍼블리시 같은 낭만이 몇 개가 더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한국에도 있나 모르겠어요. 저의 목표이자 조만간 한번 해보고 싶은 거긴 한데 그 일본의 스위프트 UI였나? 애니메이션 그 발표를 하기 위해서 앱을 배포를 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발표 시작할 때 자 앱을 다운받아 주세요 한 다음에 앱 이렇게 다운받으면은 가로 모드인 앱이 다운받아지고 앱 시작하면은 그게 발표 자료여가지고 다음으로 음, 스와이프해서 넘기면 발표 자료가 넘어가고 그 발표 자료 하나 하나마다 그 UI 코드와 애니메이션 코드와 애니메이션 이렇게 손으로 만지면서 막 다 동작할 수 있게끔 체험형 발표를 한번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거 어떻게 오, 생각해요? 그러면 하나하나 체험형을 제가 만들어야겠군요.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냥 어 어, 약간 이런 것도 낭만인가? 음, 낭만이 넘치긴 하는데 어, 한번 고려해보겠습니다. 추후에는 더 퍼블리시에 대해서 발표할 게 생기면은 한번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해외에서만 보던 약간 기믹한 현상이어서 이거 말고도 많잖아요. 뭐 뭐지? 엑스코드로도 프레젠테이션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엑스코드로 발표 자료 만들기 뭐 이런 것들. 네네, 네. 있죠. 그래서 보통 외국에서 사람들이 좀 깊게 파던데 그거를 한국에서는 잘 못 보다가 왜냐면은 제가 봤을 때 잘 몰랐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오신 분들도 블로그를 스위프트로 만든다고? 라는 이 의문으로 오셨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것들을 파면 전 좋다고 생각해요. 개발자니까. 개발을 하는 게 재밌으면 좋으니까. 네. 네.
그러면은 그냥 본인이 생각하기에 뭐 좋은 개발자는 어떤 개발자인지 궁금해요. 그냥 지훈님이 이런 낭만을 가진 사람이 추구하는 목표나 그냥 이런 사람이 좋은 개발자이지 않나 하는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어, 업무 진짜 같이 일을 하는 거랑 그리고 또 혼자만 이런 걸 만드는 사람 이런 건 둘 다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같이 일을 한다고 하면은 어,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사람이랑 같이 일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이 전 좋은 개발자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혼자만 오픈소스 이런 거 만드는 개발자 중에서는 음, 약간 자기만의 호기심을 구현하거나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런 거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걸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좋은 개발자라고 생각합니다. 음, 재밌네요. 사실 뭐 음, 원래는 막 요런 종류의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약간 퍼블리시에 대한 약을 좀 팔고 빠르게 막 이제 막 뭔가 보여주고 하고 싶었었는데 그것보다는 좀 더 이야기를 좀 들었던 것 같아요. 혹시 이제 여기에 와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했던 게 퍼블리시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거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때요? 반응이나 느낌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쓸 것 같나요? 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 한 명이라도 퍼블리시를 접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이런 퍼블리시가 좋다 이런 걸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그런 식으로 쭉 뭔가 퍼블리시 자체도 트렌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음, 누군가 한 명쯤은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거 듣고 계신 분 중에 와, 나 이거 아주 간단한 글 하나 정도는 써봐야겠다 하시는 분 있나요? 저는 지금 써볼 의향이 있긴 해요. 음, 이게 왜냐하면 네네. 제가 그 루비랑 집질로 블로그도 만들어봤고 지금 제가 다른 커뮤니티 정적인 웹사이트 블로그를 만들고 있는데 그것도 넥스트로 만들고 있거든요. 음, 근데 그 스위프트로도 만들 수 있다는 걸 몰라가지고 모르고 있었는데 한번 스위프트로도 만들어 볼까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뭔가 이거를 들으면서 사실 저희가 뭔가 시각적인 자료로 사람들을 묶어놓지 않아서 아마 다들 무언가 다른 걸 보고 있거나 아니면은 퍼블리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으실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어, 진입을 할 때 사실 저는 검색하면은 아무것도 안 나와서 저는 레딧도 많이 많이 봤어요. 레딧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요? 아, 아니, 근데 해외 쪽에서 이거를 사용하신 분들 블로그가 꽤 많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이 진짜 잘 사용하시는 분들은 오픈 소스를 안 하세요. 그냥 공개를 안 하시고 이제 디플로이만 해서 되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이걸로 블로그 나도 해봐야겠다고 찾으면 딱 나오는 게 처음에 이제 그 클론 떠가지고 엑스코드 켜가지고 이제 헬로 월드 하고 이제 블로그 첫 페이지 하나만 딱 뜨는 것까지 제가 올린 저 유튜브 영상이 세 개짜리인데 1, 2, 3 딱 저거까지만 자료가 있고 그 뒤부터는 이제 뭐 자간을 넓히는 법뭐 이런 거 안 나오고 음, 뭐 그러면 이미지는 어떻게 해요? 이미지도 그 마크다운 쓰는 거랑 똑같아요. 그냥 마크다운처럼 이미지 잠시만요. 그냥 이걸 한번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음, 같아가지고 이런 거 보여주세요. 좋은 개발자란 이런 거 말고 이런 거 얘기했어야 됐어. 블로그 켰는데 좀 걸립니다. 왜냐면은 실제로 네 아마 레퍼지토리 오픈 소스로 열어놨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블로그를 했던 그 엑스코드에서 뭐 이 부분이 뭐 이런 걸 하는데 쓰였다, 뭐 저 부분이 저런 게 쓰였다라고 보여주면은 사람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쉽게 접근하거나 시작할 수 있어 보여요. 이 지금은 뭐지? 퍼블리시라는 거가 뭐지? 받아서 돌리면 블로그가 되는 건가? 이런 거죠. 일단 제가 만든 제 블로그 사이트를 생성해주는 툴이 있고요. 잠시만요.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것저것 세팅해야 될 게 많아가지고 저는 런은 로컬로 돌리는 거죠? 네, 음. 좀 걸리네요. 로컬 서버도 지원하는 거 좀 놀라웠어요. 음, 퍼블리시 GKOS, 네. 자체에서 8005로 띄워주는 코드가 있습니다. 파이썬 서버를 조건을 해가지고 음. 좀 생각보다 더 걸리네요. 이 걸리는구나. 불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거 좀 한번 보여주세요. 그 소스 코드를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와 그래서 뭐 어떤 블로그 글이 다 저기군요. 저기 네, 마크다운으로. 이미지는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고 마크다운 쓰는 거랑 진짜 똑같아요. 그냥 이런 음. 식으로 해주면은 이미지가 뜨고 됐네요. 실행 좀 이런 식으로 뜨거든요. 반응 이용까지 다 처리를 해놔가지고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크기 사이즈를 마크다운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내용에다가 이걸 이미지를 넣고 여기 쪽에다 이미지를 더 넣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그리고 코드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저는 코드 쪽 커스터마이징 CSS를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넣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코드가 보일 수 있습니다. 안 힘드나요? 이렇게 블로깅 하면? 네? 이렇게 하면 안 어 힘드나요? 그냥 원래 TI에 올리는 거랑 거의 똑같아가지고 네. 저는 그렇게 힘들다라는 건 느낀 적이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건 뭘 한다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마크다운을 쓰는 거라서 개발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네네. 퍼블리시로 뭔가 스위프트로 블로그를 만든다, 개발을 해야 된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뭘 한다는 거예요? 예, 여기 컴포넌트들을 다 구성하는 것을 먼저 커스터마이징을 하나하나 다 할 거면은 여기 컴포넌트들 하나하나를 다 커스터마이징 해야 돼가지고 뭐 이런 헤더랑 대, 푸터랑 대칭해서 이런 매핑해서 보여줄 수 있어요? 오른쪽에 이제 뭔가 또 저기 막 스위프트 파일도 보이긴 하고 뭐 이 스위프트 파일이 여기다. 네, 아니요. 여기 제가 사이트 헤더라고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이 부분이 이 부분이고 진짜 그냥 그 스위프트 UI 바디 그거네요. 아닌가? 네, 스위프트 UI가 아닌가? 퍼블리시 바디인 건가? 스위프트 UI처럼 생기게 만들어 놨군요. 네. 선들이 스위프트 UI 스타일로 작성할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음, 저, 그리고 음. 이 부분이 헤더 부분이고 그리고 순서로 일부에 있는 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 글자가 너무 작긴 해요. 좀만 키워줄 수 있나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 음, 섹션이 이 섹션이 이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이 뼈대를 다 스위프트로 만들면은 그 스위프트가 저렇게 디브 섹션 이런 거면은 HTML로 다 바뀌는 거고, 그리고 컨텐츠를 불러오는 건 저기 블로그 아래에 혹은 저기 뭐 404 인덱스 저런 것들은 이렇게 매핑해서 딱딱딱 꽂아주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왜 러닝 커브가 높은 거예요? 이거는 뼈대만 봐서는 그냥 스위프트 UI로 화면 구성하듯이 그냥 우리가 하는 게 UI 화면 짜는 건데 그냥 네, 디브 섹션 이걸로 UI 화면만 짜면은 되어 보이는데 이게 러닝 커브가 높다라고 얘기했던 건가요? 이 부분도 하나 다
커스터마이징을 해줘야 된다는 단점도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원래 페이지네이션을 제공해 주려면 CSS 짜고 HTML 짜고 JS만 딱 수정을 해주면 끝났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거는 저 같은 경우는 블로그 아래 페이지네이션까지 제공을 하거든요. 네. 이거를 제공하기 위해서 몇 개 셀부터 잘라야 되고 이런 걸 다 계산을 다 해줘야 돼요. 페이지네이션 어디 쪽에다가 이걸 제공할 건지, 어떤 뷰를 보여줄 건지, 그리고 컴포넌트에서 페이지네이션 있을 텐데, 잠시만요. 네. 여기다가 제거를 했을 때 반응형으로 또 구축을 해야 되니까 이거를 여기 이제 글을만 작성을 하면은 계속 늘어날 거 아니에요, 숫자가. 네. 그러면은 엄청 길어져서 이제 깨지면 안 되니까 몇 개부터 이걸 자를지, 그리고 또 이걸 반응형으로 만들어라. 아니요. 이렇게 줄이면은 이런 식으로 바뀌거든요. 음. 이런 것까지 다 계산을 해줘서 전 코드를 짜서 이것 때문에 꽤 이런 거 하나하나를 이제 커스터마이징을 하려면은 러닝 커브가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거 퍼블리쉬 오픈 소스잖아요. 네. 이런 페이지네이션이나 이런 것들은 이슈를 따서 컨트리뷰션은 안 받나요, 썬들이? 왜냐면 뭐 커스터마이징 그러니까 몇 개를 계산해 줘야 되긴 하지만 그거는 한번 이렇게 감싸서 페이지네이션, 익스텐션 같은 것들 뭐 개발한 게 있으면은 이제 컨트리뷰션 해서 다른 사람 왜냐면 블로그의 페이지네이션 기능이 하는 사람마다 다 구현하는 게 좀 이상해서. 음. 어, 음, 이 아직 네. 어느 정도 한계점이 있다고 생각되는 게 음. 아직 퍼블리시에서 완벽하게 다 지원을 해주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추후에 제가 또 플러그인을 만들든지 할 수 있겠죠. 할 일이 있습니다. 아니 이 정도면 퍼블리시 코리아 메인테이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어때요? 퍼블리시 클론 따가지고 본인이 네, 뭐 플러그인이든 뭐든 뭐 독자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문제가 좀 있나요? 썬델이 음, 너무 안 해 보여서 좋은 거긴 한데 그러니까 기본 뼈대는 굉장히 좋게 만들어 줬는데 그 뒤로부터는 자기는 다 커스터마이징해서 이제 글만 막 올리고 있고 그 다른 사람들이 쓰려니까 저 같은 경우에 야 이거 어디 갖다 쓰라고 해서 안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서 진짜 움직이고 싶은 사람이 움직이면 안 되나? 퍼블리시가 제공해 그 플러그인을 제공해 준 사람들이 꽤 있어요. 배포 쪽에서도 디자인이라는 걸 제공을 해주고 뭐 음. 그 디자인에서 제가 알기로 페이지네이션 기능이 거기도 있어요. 플러그인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거는 저런 디자인적인 플러그인들을 제시해주는 레포지토리들을 모아놓은 레포지토리만 있으면은 일단은 퍼블리시 설치하고 내가 마음에 드는 거 이렇게 쇼핑하듯이 드륵드륵드륵 골라서 할 수 있게 되는 걸까요? 그게 있으면? 음, 추후에 지금 제가 알기로 이거 위에 있는 거 이것도 테마를 넣어주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네. 이런 것도 사용을 해볼 수 있고 아니면 지금 배포에서 이번에 새롭게 디자인을 했어요. 원래 리오님이 아시던 느낌의 퍼블리시가 아니라 완전히 싹 바뀌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다 바뀌었어요. 어허. 그 사이에 바뀌었다고? 그렇게 활발한 그 프로젝트가 아니었는데? 지금 배포가 퍼블리시 블로그를 제대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러네요. 애니메이션 이쪽에서 제공을 하고 그리고 글이나 이런 것도 읽을 수 있고 근데 이거 자체도 오픈소스여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이런 거 만들고 싶다 했을 때도 러닝커브를 이거 오픈소스 코드를 까보면은 러닝커브 꽤 많이
없어질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 퍼블리시가 이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오픈소스도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국내에서도 좀 많이 활발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네요. 일리 있는 그 논리였어요. 네,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많은 설명이 된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저도 사실 몰랐던 것도 오늘 지금 많이 들었고, 그래서 혹시 다른 분들, 듣고 계신 분들 중에 궁금한 거 더 있으신 분 있을까요? 거의 설명은 된 것 같고, 약간 쥐어짜기와 그러니까 깡으로 버틴다에 거의 가까워지고 있어서, 네. 궁금한 게 많이 없으시면은 뭐 적당히 마무리를 하고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도 음, 질문을 하지 않는군요. 그럼요. 공개적으로 나와서 발표하는 것도 어렵긴 하지만 질문하는 것도 어렵긴 해요. 네, 오늘 충분히 잠시만요. 스탑워치 아무 글이 올라오지 않고 있긴 합니다. 충분히 많은 정보들이 여기서 오갔고 그 다음에 뭐 다른 분들도 많이 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BB is typing 이 뜨긴 하는데 그럼 최후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지훈님. 오늘 여기 어, 온 목적을 달성하시죠. 네. 퍼블리시 많이 사용 한 번씩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많이 사용을 해가지고 좋은 오픈소스나 이런 거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레퍼런스다. 썬데라한테 커미션 받나요? 아니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아, 프로젝트여가지고 네. 그것 때문에 소개를 하는 겁니다. 좋아요, 좋아요. 아, 제가 봤던 분들 중에 오픈 소스를 가장 열정적으로 아니다. 민소네님이 립스 얘기할 때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기도 했었고, 네. 근데 그거는 좀 더 회사 일에 도움이 됐었으니까 네. 됐습니다. 더 질문이 없다면은 오늘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려고 하고 한 시간 동안 네,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퍼블리시라는 게 좋은 툴이긴 한데 소개가 많이 안 된 것도 맞아 보이고 그리고 그걸 사람들이 이제 알았으니까 좀 더 써보고 이걸로 블로깅이 많이 되는 거는 정말 진짜 문화의 영역인 것 같아 보여요. 누구 한 명이 소개를 해주고 야 스위프트 개발자인데 스위프트로 블로깅 하자 약간 이런 이야기를 처음 던져준 것 같아서 꽤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주신 여러분들도 감사하고 이야기해주신 지훈님도 감사합니다. 네, 어디 가서 박수 치고 싶었는데.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